VR 카메라는 렌즈가 두 개입니다. 두 개. 눈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보면 원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으면 가운데 교집합이 겹쳐지는 이 부분이 이제 3D의 어떤 세계가 되는 건데, 그거를 이제 HMD로 컴퓨터 속으로 이제 보는 거죠. 그 안을 실질적으로 인터랙티브를 자기가 느끼면서 보는 그 세계, 그 세계를 이제 가상현실 VR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.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 VR 기술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비 한 82% 정도, 일본이 미국에 대비하면 한 92%, 유럽이 89%, 90% 정도 된다고들 해요. 그럼 얼마만큼 시간이 있으면 이걸 따라가겠냐 했을 때 미국은 우리가 이제 1.2년, 1년 2개월 정도 보는 거고, 일본에 대해서는 한 2개월 정도, 유럽은 한 7, 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트웬티원 공연을 도쿄돔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, 그 웅장함과 막 그런 거는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, 또 이제 뭐 그게 뭐 애국심일 수도 있고, 우리나라 어떤 케이팝 가수가 그런 공연을 하는 거를 한눈으로 보니까 그때 막연하게 와, 이런 거를 VR로 만약에 찍을 수만 있으면 정말 끝내주겠다, 이런 생각을 한 게 거의 한 7, 8년 전인 거죠. 그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또 한 번 상상을 해본 거죠.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일본 도쿄돔에서 이제 공연이 사라졌죠. 다 비대면으로. 그런 어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임장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고민을 했고, 케이팝을 택해서 이제 개발을 계속 해온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뭐 2014년도 BTS, 당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 훨씬 이전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뭐 베이비복스라는 어떤 걸그룹, 뭐 핑클, SES, B도 있었고, 거기를 이끄는 또 기획사, 그런 대표님들이 그 굉장히 오래 전에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문화교류를 하면서 중국으로 또는 일본으로, 그 당시 한류라 그럽니다. 한류라고 해서 그 나갔었고, 그 뒤에 이제 2004년도, 5년도 접어들면서 겨울연가랑 대장금이 진출을 해요.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싸이,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,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오죠.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급기야 이제 그 BTS에서 터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BTS 음악 자체를 아예 뭐 한류를 넘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말하는 이들도 사실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축적 때 이렇게 쌓였고, 최근에 이제 그 기생충이나 미나리 또는 오징어 게임, 뭐 사랑의 불시착,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한국적인 어떤 스토리텔링과 이런 것들이 만나고, 어떤 한국 문화와 또 한국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 기획사들의 강력한 어떤 시스템,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모두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보통 VR 촬영을 할 때 VR 카메라를 한 대를 놓고 찍어요. 그래서 이제 왜곡 현상이 납니다. 그게 이제 관광 렌즈로 이렇게 보면,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위는 더 길어지고, 밑으로 가면 갈수록 또 밑엔 더 길어져요. 옆도 마찬가지겠죠.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고 저희는 카메라 기본적으로 6대, 정말 적게 들어가도 3대에서 4대, 많게 들어가는 큰 공연 같은 경우는 20대까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잡아서 그런 영상들이 왜곡 없이 합쳐지게 해서 더 현실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. 쉽게 말해서 공연장에 내가 이제 BTS 공연을 보는데 제일 그 VIP 자리가 스탠딩이잖아요. 가격도 비싸고 BTS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니까. 근데 우리는 그 완전 1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1열 자리에 카메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배치가 돼 있어서 이제 팬들은 더 임장감, 현실감 이런 거를 더 느낄 수 있는 거죠. 올해가 거의 기점이라고 보거든요.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, 그 거대 그 소셜 회사라든가 거대 쇼핑몰 회사, 거대 전자회사 또는 그 게임사,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고객들이
인터넷으로 OTT 방송을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돈을 지불을 해요. 그래서 컨텐츠에 돈을 지불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 VR 시장도 저희가 소위 5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보거든요. 근데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. 이게 5년이면 쉽게 말해서 2027년 일이 지금 당겨졌다고 보는 건데, 기술의 속도는 사실 더 빠르지 않습니까? 시간이 갈수록 더 체계화 될 거라고 보고,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고 저희는 이제 그 드라마를 찍을 때 또는 VR 뮤직비디오 이런 걸 찍을 때 스토리텔링이 저희가 아마 집대성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글로벌 대기업 중에 A사가 MR 헤드셋이 나옵니다. 그리고 국내 S사죠. S사가 3월 중순 전에 그 메타버스 참전을 선언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MR 헤드셋이 나오는 그 A사, S사가 메타버스 참전을 한다는 말은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수도 없는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. VR이 사실은 지금 저도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육자유도가 이제 3D 안에서 어떤 이제 자유로운 자기의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, 이런 어떤 환경에 완전히 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콘텐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. 우리처럼 이렇게 3D를 입체로 찍어서 라이브 VR이죠. HMD를 끼면 라이브 VR로 스타하고 이거를 인터랙티브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뒤집으면 이게 만약에 컴퓨터 그래픽이라면은 유저가 그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그 VR 환경이 되는 거죠. 그 환경이 나올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, 그다음에 콘텐츠까지 이게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문화적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.